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옹두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47%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급감.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종목들도 하락폭이 커가지고, 이 주식 투자자들이 거의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오늘 같은 반등이 과연 약의 모습이냐, 아니면은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냐, 항상 이게 이제 그 고민인데, 이런 거래량, 급감하고 있는 거래량, 그리고 추세는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수가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희망 고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셔서 안 되는 거죠. 시장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조금 올랐다 라고 이제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오늘 1.65%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최근에 거래량 보세요. 급감을 하고 있고 추세는 무너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좀 반등을 한다고 해서 절대 바닥이 아니다 라는 거, 기술적 반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진짜 바닥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이제 바닥, 누군가에 매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뭔가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물가 수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기 상황이 좋아야 돼요. 경기 상황이 좋아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경기 상황. 근데 앞으로 경기 상황은 올해고 내년이고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상황이 바닥이다라고, 예? 그냥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전히 하락 추세 상황에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예,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0.25%를 해서, 예, 스텝 바이 스텝을 올리는데 0.25%를 지금 한꺼번에 같이 올려버린 거죠. 두 번 올릴 거를 한 번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서둘러서 올리고 있냐? 그건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의 압력 수준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이, 예,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원래는 통상적으로 한 번에 한 번을 올려야 되는데 0.5%를 한 번에 올렸고, 그리고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금리를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올린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는 거고,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작년에 같은 달보다 지금 6%나 뛰었답니다.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 수치가 지금 외환위기 1997년 8년 이때죠. 외환위기 때. 이때 이후로 지금 1998년 11월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답니다.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고물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지금 S&P 500입니다. S&P 500이 장 초반에 급락으로 대파그러락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조금 반등해주면서 0.28% 좀 하락 중인데 지금의 모습은 저 전저점 부분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보여요. 미국 증시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4%에 약간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아니고. 미국도 보면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41년 만에 9.1% 41년 만이랍니다. 이게 이런 물가 지수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예상했던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물가 지수입니다. 그동안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런 잣대로 지금 봐서는 안 되는 흐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를 슈퍼 빅스텝, 그냥 빅스텝도 아니고 슈퍼 빅스텝 1%를 한 방에 올릴 수 있을까? 올해 지금 이번 달 화요일하고 수요일인가요? 마지막 주 그때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든 금리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기존에는 0.5% 아니면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0.75%를 생각을 했었는데 또 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지금 슈퍼 빅스텝 1%를 지금 올리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지금 작년 9월 달부터죠. 작년 9월 달부터 그냥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서 지금 국제 유가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은 유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물가가 저성장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금 공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코로나 때는 사상 처음으로 거의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작년에 무려 5.7%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2%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5.7%예요. 그럼 몇 배요? 거의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보다 2배 이상 경제 성장률이 뛰어버렸죠. 자, 이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지금은 그러면 왜 떨어지고 있냐?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자고요. 작년 5.7이었고 올해는 2.9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반토막이 반토막. 그럼 내년도 볼까요? 2.9에서 내년은 지금 1.7을 예상하고 있어요. 내후년은 또 0.8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고 저성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니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바닥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들이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닥이라고 희망 고문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시면요. 환율은 여전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고가 내면서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요,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2.8% 좀 반등을 했는데, 추세를 보세요. 작년 12월 달 이후에 지금 추세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 지금 버티는 종목도 있고 무너지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아예 추세가 무너졌어요.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들은 약한 종목들이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제가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보면 지금 작년 고점, 그 다음에 올해 고점이죠. 제가 봤더니 이 모습이 지금 거의 쌍봉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두 번째 세기를 치고 이제는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이 저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랐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이때 최고점을 한번 찍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한 번 더 찍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쌍봉의 모습이고 이제 꺾이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첨보는 지금 이미 꺾였습니다. 추세가. 그리고 에코프로 BM 오늘 무려 8.2%나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끈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작년 11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거의 쌍봉의 모습이 나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뛰어나고 실적도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2차 전지 종목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종목들로 잡을 때는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수와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인버스 말씀드렸죠.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딱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곧버스입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1% 오를 때 이 곧버스는 2% 정도 저는 오른다고 보죠. 추세 보세요. 지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신고가 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코스닥의 인버스, 이거는 코덱스 코스닥 153번 인버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상승하기 어렵다. 지수는 거의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뷰라는 곳에서 주식 관련된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되는 글들을 제가 틈나는 대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CH 플러스 클릭하시면 제 채널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 경기, 중국 경기 올해도 안 좋고 내년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상승하기 어렵고요.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적 반등에 속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